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에 나온 다양한 보험 관련 뉴스 기사들입니다. 정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하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기사들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쉽고 명확하게 한번 풀어드리는 겁니다. 네, 복잡한 보험 소식들 핵심만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장 먼저요. 진짜 당장 당신의 지갑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얘기부터 좀 꺼내 볼게요. 혹시 잊고 있던 돈이 어딘가에 이렇게 잠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려 18조 4천억 원, 이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6월 말 기준인데요. 그 휴면 예금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던 금융 투자 회사 자산, 또 뭐 카드 포인트 같은 거 안 쓴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합친 금액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해져. 다행히 금융감독원에서 파인이라고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이 있어요. 아니면 어카운트 인포라고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그냥 쉽게 간편하게 본인 숨은 자산이 있는지 조회하고 또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야, 18조 원이요? 진짜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근데 이 많은 돈이 아직도 주인을 다 못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뭐 카드 포인트 같은 건 그래도 좀 찾아가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지적하신 대로 최근 3년 보면 평균 환급률이 한 28.9%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자산 종류별로 차이가 엄청 큽니다. 말씀하신 카드 포인트는 뭐 소멸시효도 있고 어디 쓸지 명확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환급률이 78.7%로 꽤 높아요. 근데 반면에 은행 예금은 8.1%, 저축은행은 4.3%. 이건 뭐 거의 안 찾아가는 수준이죠. 정말 낮네요. 네,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금액이 작으면 좀 절차가 번거롭다고 느끼거나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뭐 그런 돈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보험사 중에서는 그래도 삼성화재 같은 손해보험사가 66%, 동양생명 같은 생명보험사가 54.2%로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혹시 당신의 그 잊힌 자산이 저 낮은 환급률 속에 그냥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몇 분 안 걸리니까요. 네,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해봐야겠네요. 자, 숨은 재산 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것, 이거랑 관련된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 소식 한번 짚어볼게요. 보험사가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그 법정 기한, 이게 지났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아주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달가액 특약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이 특약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만약에 화재 같은 사고로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요. 그 사고 당시 건물의 그 낡은 가치, 시가라고 하죠. 그걸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아예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 이걸 제조달가액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보상해주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특약이에요. 새로 짓는 비용으로요? 그건 좋네요. 네, 좋죠. 근데 이 좋은 특약 안에 약간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사고 나고 180일 안에 건물을 다시 짓겠다. 이런 의사를 보험사에 알려야 돼요. 만약에 안 알리면 새로 짓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그 낡은 건물 가치만큼만 보상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죠. 네, 180일이요. 딱 6개월이네요. 그 안에 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상 금액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와, 이렇게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는 거군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진짜 좀 황당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집이 불탔는데 6개월 안에 뭐 재건축 의사를 안 밝혔다고 보상을 깎는다. 이거 좀 가혹할 수 있잖아요. 대법원이 바로 이 점을 딱 짚은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제한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냥 약관에 작은 글씨로 써놨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사가 계약 당시에 그 의미하고 결과를 소비자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설명 의무를 더 강조한 거군요. 네, 그렇죠. 보험사의 그 설명 의무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이거죠. 앞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특히 보상 범위가 줄어든다거나 보험금 청구 조건에 어떤 제한이나 의무 사항이 붙는 내용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혹시 내가 이걸 못 지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물어보고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설명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거 정말 기본인데 다시 한번 중요성을 깨닫게 되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일부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혹은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장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네, 일부 보험사들이요. 특정 보장 항목에 대해서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너무 많아져서 이거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주는 수술비 보장이라던가 입원했을 때 하루당 주는 입원 일당 아니면 간병인 쓸 때 돈 주는 간병인 일당 이런 보장들이 좀 거론되고 있어요. 아, 그런 항목들이요. 네. 그래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런 보장 항목들의 보험료를 좀 올리거나 아니면 보장 한도를 줄이거나 하는 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보험금 지급 통계, 이걸 경험 위험률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분석해서 앞으로 보험금이 얼마나 나갈지 예측하고 이걸 보험료에 반영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보험사들 손해율 관리에 나선다면 그럼 가입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좀 예상해야 할까요? 단순히 보험료만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화도 있을 수 있나요? 물론 보험료 인상이 가장 직접적이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기존 상품 판매를 그냥 중단해버리거나 아니면 새로 가입할 때 특정 보장의 가입 한도를 좀 낮추거나 혹은 보험 갱신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험료가 생각보다 더 확 오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게 모든 보험 상품이나 모든 보험사가 다 같이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손해율이 특히 높은 그런 일부 보장 항목에 좀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또 그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 IFRS 17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도입된 이후에 재무 건전성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그런 배경도 있어요. IFRS 17은 보험 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다 보니까 과거에 팔았던 상품 중에 앞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들이 회계상으로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좀 개선하려고 손해율 높은 보장 내용을 조정하려는 그런 유인이 커지는 거죠. 아하. 회계 기준 영향도 있군요. 네. 따라서 앞으로 보험 새로 가입하시거나 기존 보험 갱신하실 때는 이런 특정 보장들의 보험료나 보장 한도 변화 가능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쪽에도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인데요. 진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치료받거나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결국에는 착한 대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만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났을 때 비교적 가벼운 부상 있잖아요. 경상 환자라고 하는데 이분들 1인당 치료비 증가세가 정말 가팔라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9%씩이나 늘었습니다. 9%나요? 와. 네, 같은 기간에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1인당 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4%였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부 경상 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길게 치료를 받거나 과도한 진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치료받은 내용을 부풀리거나 가짜로 입원해서 보험금 타내는 사례도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계속 적발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일부의 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고 한 번 안 내고 성실하게 보험료 내는 운전자들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네요. 진짜 불합리한데요. 정확합니다. 네, 소위 보험 사기나 과잉 진료 때문에 보험금이 줄줄 새면 결국 그 부담은 전세 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 환자가 사고 나고 4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처음 냈던 진단서 말고 추가적인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의료 기록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고요. 아, 그런 제도가 있군요. 네, 또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단체, 법률 전문가들 다 모여서 의견 듣고 그 소위 나이롱 환자 문제 뿌리 뽑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또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좀 밝은 소식으로 가볼까요?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를 반영한 신규 보험 상품, 또 서비스 소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보험에 AI 기술이 접목됐다는 소식,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한화생명이요. 그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중에 니드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여기랑 협력해서 니드 AI 암보험이라는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암 진단받으면 보험금 주고 끝, 이게 아니고요. 암 예방 단계부터 시작해서 진단, 치료, 그리고 회복에 이르는 그 전 과정에 걸쳐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 관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와, 관리까지요. 네. 예를 들면 AI 챗봇으로 24시간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춰서 식단이나 운동 같은 건강 콘텐츠 추천해주고 건강 검진 결과 같은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AI가 건강 상태 분석하고 관리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이야, 기술 발전이 보험 상품을 이렇게 바꾸네요. 단순히 보험금 지급 넘어서 예방, 관리까지 돕는다니 발상이 신선합니다. 근데 AI 건강관리, 이거 흥미롭긴 한데 실제 가입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는 없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가입 조건은 좀 쉬워졌다고 하던데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AI 서비스의 실효성이나 데이터 활용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겠죠. 다만 보험사가 이런 좀 선제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입자의 건강 증진을 돕고 결과적으로는 보험금 지급률을 낮추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좀 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줄이는 등 가입 문턱을 좀 낮춘 게 특징이고요. 또 암으로 진단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되면 그 이후의 보험료는 안 내도 되는 납입 면제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 검사부터 진단, 수술, 항암 치료, 요양병원 입원까지 암 치료 전반에 필요한 11가지 주요 보장을 딱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제공하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은 교보생명 소식입니다. 기존에 팔던 건강보험 상품의 보장 금액을 크게 늘렸다고 하네요. 요즘 생명보험사들이 건강보험 시장에 부쩍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교보생명이 교보마이플랜 건강보험이라는 주력 상품을 개정하면서 특히 그 수술비 보장을 확 강화한 게 눈에 띕니다. 플러스 수술 특약하고 간편 플러스 수술 특약이라는 두 가지 특약이 있는데 여기서 보장하는 수술 종류를 늘리고 일부 수술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8배까지 아주 크게 올렸어요. 8배요? 와.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수술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예전보다 훨씬 커진 거죠. 이거 말고도 최근에 환자 수가 늘고 있는 부정맥이나 급성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보장도 추가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통적으로 사망보장이나 연금 이런 걸 주로 하던 생명보험사들이 최근에 손해보험사들이 강세를 보여온 제3보험 용역이 있잖아요. 네, 건강보험 같은 거요? 그렇죠. 질병이나 상해 보장하는 건강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전자 보험 쪽에서도 새로운 보장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DB손해보험에서 레몬법 관련 보장을 국내 최초로 내놨다고 하는데요. 레몬법,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레몬법이라는 게요. 새로 산 자동차에 좀 중대한 결함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자동차 제조사한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레몬법에 따라서 교환이나 환불 요구하는 과정에서 제조사랑 법적인 다툼이 생겨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DB손해보험이 이번에 운전자 보험에 새로 추가한 자동차 교환 환불 분쟁 관련 법률 비용 지원 특약, 이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최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실제 쓴 비용의 9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는 전혀 없던 새로운 영역인데 차량 결함 때문에 소비자들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DB손해보험이 예전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운전자 보험 관련 새로운 보장을 좀 앞서서 도입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미래에셋 생명에서는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 가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투자 정보를 더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MVP 펀드 리포트 2.0이라는 서비스인데요. MVP는 그 미래에셋 변액 포트폴리오의 약자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PDF 파일 형태라서 모바일에서 보기가 좀 불편했거든요. 이 펀드 운용 보고서를 스마트폰 화면에 딱 맞게 개편한 게 핵심입니다. 텍스트하고 핵심 그래프, 이미지 중심으로 정보를 좀 간결하게 시각화해서 가독성을 높였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기능은 AI 기술을 써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이걸 한 8분 정도 분량의 오디오 콘텐츠, 그러니까 팟캐스트처럼 만들어서 제공하는 AI 팟캐스트 브리핑 기능입니다. 아, 팟캐스트로요? 네. 덕분에 출퇴근길이나 이동 중에도 귀로 간편하게 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시장 전망은 어떤지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투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보험 시장 전체의 어떤 환경 변화나 거시적인 흐름, 그리고 정책 관련 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의외의 소식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햄, 소시지,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초가공식품이 보험 산업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나왔어요. 네, 보험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 초가공식품이라는 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공되고 보통 당분, 염분, 지방 함량이 높고 첨가물 많이 들어간 식품을 말하는데요. 햄, 소세지, 라면, 탄산음료, 과자 이런 게 대표적이죠. 보고서는 이런 초가공식품 소비 증가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게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특정 암 같은 각종 만성질환 발병률하고 관련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았지만 보험 산업의 위험 요인이라니요. 네, 결국 이런 만성질환 증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의 보험금 지급 규모를 늘려서 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초가공식품 소비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이게 사회적 불평등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서 더 우려되는 거죠. 단순히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서 보험사 재정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법적 리스크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부 식품 기업들을 상대로 어린이들한테 건강에 해롭고 중독성 있는 식품을 일부러 마케팅하고 팔았다. 이런 이유로 집단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와, 진짜요? 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유형의 소송이 늘어나게 된다면 해당 식품 제조사들이 가입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나 기업 임원들의 경영상 과실에 대비한 임원 배상 책임 보험 같은 데서 대규모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식품 산업의 문제를 넘어서 관련 보험을 인수하고 관리하는 보험사에게도 상당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앞으로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위험을 평가할 때 이런 사회적,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보험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최신 소식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내 지갑 속 잠자는 돈 찾는 방법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결, 보험료 변동 가능성, 또 AI나 내 몸법처럼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품은 신상품 소식,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먹는 초가공식품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위험까지. 정말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정보들이 당신의 보험 생활을 좀 더 현명하게 관리하고 또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약속이잖아요. 또 금융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이렇게 꾸준히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가입증서 서랍에 넣어두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나한테 꼭 필요한 보장은 뭔지, 시장 환경이나 관련 제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변화들, 예를 들어 AI가 접목된 보험 상품이 나온다거나 초가공 식품 같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부상하는 걸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 미래의 위험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고 말이죠. 단순히 보험 가입을 넘어서 내 생활 방식이나 건강관리 습관까지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다룬 소식들을 보면 보험의 역할이 단순히 사고 난 뒤에 금전적 손실 보상하는 걸 넘어서 AI를 통한 사전 예방이나 건강관리, 혹은 초가공식품 소비 같은 일상 속 습관이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위험 관리까지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현재 보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다변화하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위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성찰의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현명한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될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